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식이 6% 이상, 5% 이상 내렸죠. 그래서 주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캐논데일님께서 테슬라 이상이 있나요?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언론 기사상으로는 참 뭐 요즘 믿을 수 있는 언론사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 문제 블룸버그와 로이터 기사들을 또 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본 게임을 가기 전에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았고 늘 하던 얘기죠. 고용이 여전히 강세고 뭐 PPI 지수라든지 Producer Price Index가 나와서 지표들이 예상보다 좋으면은 아유 생각보다 긴축을 하겠구나. 항상 그런 시나리오죠. 지표가 안 좋으면 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데 그럼 긴축을 덜 하겠으니 그러니까 페드죠. 그러니 이제 주식이 올라가고 이게 여전히 고용은 늘 하는 얘기죠. 고용은 여전히 탄탄하다. 근데 이쪽 동네 이 서부의 빅텍이 있는 곳과 미국의 전반적인 일자리와는 좀 분위기 차이가 크다라는 점. 그래서 일자리의 퀄리티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시간당 이제 잠깐 때우는 퀄리티가 낮은 일자리는 아직 이런 레스토랑이라는 데 보면 여전히 구인구직이 넘쳐나는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걸 봐서는 참 이 분위기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점. 근데 늘상 주식시장은 이렇게 지표가 좀 의미 있는 지표가 나왔을 때 좋으면 아이고 페드가 더 빨아들이겠구나. 금리도 올리고 항상 그 시나리오라는 점. 거기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테슬라가 유독 안 좋은 거는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 얘기는 제가 늘 하지만 좀 제한적이라고 저도 그래서 조심스러운 그냥 저의 이거는 생각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더 정확히 알긴 어렵죠. 진짜 중국은 하루하루가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로이터는 기사를 그냥 막 쓰나요? 이 로이터 언제부터 블룸버그도 그렇고 그냥 유튜브 채널 수준으로 전락한 것 같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량을 20%나 이제 12월 달에 감축하겠다, 이제 덜 생산하겠다는 기사 때문에 주식이 더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같은 로이터 기사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10만 대를 넘게 팔았다고 기사 타이틀을 썼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측에서는 지금 상하이 플랜트가 컷한다는 건 루머다. 그럼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디펜스를 했는데 뭐 테슬라 이야기니까요. 저는 테슬라 이야기를 더 믿어주고 싶지만 아니 어떻게 로이터는 그런 루머가 있다라는 것과 11월 최대치입니다. 한 달 동안 판 겁니다. 10만 대면요. 그냥 이렇게 팔면 1년에 12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숫자죠. 이게 양쪽 기사를 그냥 다 이렇게 블룸버그건 로이터건 다 토해낸다라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라는 게참 뭔가 정확한 이런 숨은 뜻이라든지 비유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소비자가 손쉽게 이런 뉴스 기사를 읽고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냥 다 쏟아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10만 대는요, 작년 대비 거의 더블입니다. 89.7%. 그리고 10월 달 대비해서 40%나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판단하기가 근데 제 경험상 그리고 항상 테슬라의 수요는 꺾였다 뭐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뭐 이번에만 듣겠습니까?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 채널 3년 넘었습니다. 그 얘기를 매년 들었고 결국 매년 이런 어마무시한 걸 갱신해 가면서 이렇게 오니까 아무래도 관성 때문에 테슬라 쪽에 좀 더 제가 이렇게 믿음을 더 주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참 로이터나 블룸버그도 그냥 이게 소스도 참 불분명하고 레코드 판 얘기와 지금 프로덕션을 감축한다. 근데 뭐 20% 감축해도 8만 대겠네요. 글쎄요. 참 어쨌든 10만 대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분위기 미국에 있다 보면 이 MKHB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좀 이제 코비드 때문에 격리하면서 이런 지하에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중 딱 한 장면만 제가 가져온 건데요. 다른 이분은 모든 테크 리뷰를 하죠. 주로 스마트폰이든 뭐 전기차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리뷰도 하는데 Regular people don't care about the panel gap. 이거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예, 테슬라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예, 갭이 있습니다. 패널 갭, 그 마감. 근데 정말 열정적인 자동차 리뷰어들이나 특히 제 주변에는 이제 한국 분들 정도 예, 채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차를 살 때, 특히 테슬라를 살 때, 예, 패널 갭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제공하는 자율주행적인 측면이라든지, 이제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충전 환경이라든지, 다른, 지금 우리가 대변역 속에 있고, 그 변역에서의 가치를 주는 것에 더 밸류를 느끼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에 별로,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테슬라 사는 사람들은 별로 이거를 지금 미국 얘기긴 하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그냥 이분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냥 계속 많이 잘 팔려요. 뭐라 하는데 계속 잘 팔린다니까요. 미국에서는. 좀 분위기가 좀 수요가 이제 경제적인 앞선 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심각한 그거를 느끼기가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 해도 그냥 잘 팔립니다. 그리고 이분 구독자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있다라는 거, 이분도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테슬라를 살 때는 약간 마감에 대해서는 좀 있는 편이다. 그러니까 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사는데, 특히 이제 미국 한정인데 살 때 그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게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에서도 작년 대비 11월 판매량이 거의 더블 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다니까요. 계속 뭐 떨어지네, 마네, 막 얘긴 많은데 전반적으로 그런 위험은 있죠. 경제적인 이제 리세션 위험이라든지 중국의 그런 코비드 봉쇄 좀 느슨해진다고는 하지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예, 제가 얘기했듯이 계속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걸 봤는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냥 잘 팝니다, 차를. 그래서 대단하다. 지금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는 좀 줄었죠.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근데 테슬라는 예,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에 비하면 뭐 여기서는 58.7% 그리고 11월 한정으로 하면은 예, 더블이 났죠. 참 그러니까 잘 판다. 아무래도 그 대변역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기사도 나는데 양극단적인 면, 양극화? 저도 그렇게 너무 테슬라만 위하진 않는데 가끔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도 보여주긴 하는데 뭔가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반감, 그리고 그 전기차의 최대 선두가, 압도적 선두가 테슬라다 보니까 엔타이 테슬라, 테슬라에 대한 좀 반감도 있으면서 그쵸, 일론 머스크의 약간 좀 기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까지 좀 불을 지르면서 가디언에서 이런 기사가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좀 과격히, 그러니까 전기차가 가면, 심지어 여기 예를 보면 캘리포니아조차도 전기차에 대한 반감을 표시한다든지, 그 로드 레이지, 뭐 운전을 앞에서 막 한다든지, 공격적인 충전기를 뭐 막는다라든지, 여전히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면서 그런 게 저도 조금씩 느껴지다 보니까, 난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는데 뭔가 이제 전기차 타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고, 여기서는 테슬라가 아무래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CEO가 일론 머스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뭉쳐지는 듯한 느낌. 제가 그 정도로 극단적이진 않는데 결국은 저도 거기에 이제 한 뭉터기로 들어가게 되는 약간 요즘의 그런 대변역 속에서 양극화되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그런 화남이 좀 느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많은 걸 느끼죠. 자, 마지막은 애플과 이게 이제 트위터 얘기인데 다른 여러 뉴스 때문에 특히 세미 트럭이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이걸 제가 좀 못 다뤘죠. 다루면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FSD 베타 리뷰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요 포인트만, 뭐 다른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고 많이 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요런 부분은 얘기하질 않아서 이것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약간 애플이 제가 보기엔 블룸버그 기사 기준으로 뭐 요즘 뭐 믿을 만한 언론사가 없다 보니까, 근데 블룸버그 기사를 읽고 제가 느낀 점입니다. 블룸버그 기사와 제 의견은 뭐 다를 수는 있지만 약간 애플이 꼬리를 내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여기 그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일론 머스크를 진정시키려고 팀 쿡이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반대로도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프리 스피치를 to protect himself. 그러니까 프리 스피치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큰 방어막이라는 겁니다. 약간 결국 블룸버그는 읽어보면 그냥 약간 비꼬는 듯이 쓰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애플이 이것 때문에 그 전에 페이스북이 있었죠. 페이스북이 애플이랑 한판 붙었었습니다. 결국 저커버그도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낀 거죠. 애플한테 나는 결국 일개 앱이었구나. 그래서 메타버스 거기에 이제 올인하고 엄청 투자했다 실패해가는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해서 엄청 자르고는 그런 대량 해고로 이어지게 됐는데, 페이스북은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애플에 대항하려고 했지만 우군을 얻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페이스북은 약간 바이어스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그래야 이제 클릭률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계속 이제 보여주게 해서 요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도 그렇고 내가 구글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보게,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광고나 클릭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도했다라는 게 페이스북의 이미 중론이죠.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원동력을 잃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다르다라는 거죠. 프리 스피치를 방어막으로 쓰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런 헤이 스피치라든지 이런 게 내려가고 있고, 뭐 덤으로 엄청나게 가입자 수가 지금 트위터에 증가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노력으로. 거기다가 최대 방어막은 프리 스피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방어막이 되냐면은 아킬레스건이 아닌 거죠. 결국 법정으로 갔을 때 발언권의 자유라든지 프리 스피치를 보호했다는 취지로 법정 싸움에서 일론 머스크 트위터가 유리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무기로, 그리고 지금 가입자 수도 엄청 늘어나는 걸로 여기 타이틀이 지금 앱 결제로 30%나 뛰어가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내 결제, 그렇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는 그 30%도 피해가고, 법정 싸움에 있어서도 오히려 되려 애플이 굉장히 편협한 이런 자유 발언권을 보장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억압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데이터들을 계속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올리고, 이 방어막을 진짜 잘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다르다라는 거죠. 왜 일론 머스크가 계속 프리 스피치를 했는지, 이게 또 이렇게 쓰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포인트를 쉐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 프리 스피치 때문에 팀 쿡이 일론 머스크를 한 대 박으려다가 결국은 화해하는 쪽으로, 싸움을 피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럼 전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일론 머스크가 우위에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도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시각을 한번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